273페이지 할 줄 아닙니까? 자, 행다 움직임 불만족. 여기 이제 불만족이 왜 생기느냐 이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족이 생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은 다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만족의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있어요.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예, 바로 인과를 얘기합니다. 이 인과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원인도 이제 직접 원인이 있고 간접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면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 결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네, 이런 것은 뭔가 자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살고 또 무생물도 있거든요. 사물, 사람,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환경을 바꾼다든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막 바꾼다든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겨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불만족스럽다 하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자, 곧 읽어볼게요. 주인의 행다하는 순간순간을 자각합니다.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무상에는 물건을 소유할 수 없고 변하는 사람 마음을 소유할 수 없고 생로병사를 멈춰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은 만족스러움이 없음을 사유하고 알아차립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 우리 대형처경에서 이야기하는 말 있잖아요. 이 상카라를 해체시키는 거죠. 소유할 수 없다. 상카를 멈추는 거는 이제 집중 명상에서는 가능한데 해체시키려면은 이제 지혜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이 상카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는 대상을 집착하는 데 있어요. 예, 대상을 애착하거나 집착하는 거죠. 집착. 그 상카라라 하는 게 뭐냐면 형성작용이거든요. 형성작용인데 이놈이 대상을 애착하고 집착을 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그런 얘기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만족스러움을 알면은 그때부터 이 상카라가 멈춰지거나 해체되는 거예요. 이 불만족이 이제 그런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카라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만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잘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소금물을 먹잖아요.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타듯이 물을 찾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이 이제 행동하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변하는구나. 소유할 수 없구나. 변하는 사람 마음을 소유할 수 없구나. 생로병사 영원히 멈춰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를 멈춰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은 만족스러움이 없음을 사유하고 알아차리. 모든 것에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면은 이제 상카라가 멈춰지. 형성작용이 멈춰지. 그럼 도대체 이 형성작용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러냐, 이러면은, 그것도 얘기했죠. 누가 이야기를 딱 하면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상대는 A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B나 C로 이해해요. 왜? 양념을 쳐가지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왜곡이나 착각이나 환영을 만들어내는 게 상카라예요. 사람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하고 불만족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뭉쳐지는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행과 움직임이 불만족. 행과 움직임이 불만족은 전부 다 이건 인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과로 움직인다. 이 인과로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27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주인 무아의 이름이 주인일 뿐이 이건 무아의 아라고 해요. 이건 더 깊이 나아갑니다. 무상하여 불만족스러움을 조절할 수 없어 주제하는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무아를 자극합니다. 움직이고 변하는 주인은 이름이 주인일 뿐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조절할 수 없어 주제하는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무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손님 입장에서 이제 혹시 그 다해에 참석해가 차를 여러분들이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해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차를 내오는 데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아이고 저건 답법에 안 맞다. 어떻게 저렇게 닭이를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다해에 가면 그 다해의 답법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얘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꼬투리 잡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여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건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불만족스럽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 조절하는 주체가 없다. 왜? 인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된 주인이 없다는 무아를 딱 알아차려. 이게 이제 손님으로서 주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움직이고 변하는 주인은 이름이 주인일 뿐 주인이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아차려. 움직이고 변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주인이 아주 능숙능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다기를 다룰 줄 알고 이 모든 법도에 맞게 탁탁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수긍을 하기도 해요. 얘기하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통 보면은 아이고 뭐 잘한다고 하는 걸 보니 꼬라지 뭐 별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손님으로서 가가지고 번뇌만 일으키는 꼴이 되는 거야. 손님으로 가가지고 번뇌만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아의 아라하는 걸 빨리 알아요. 그래서 아의 내용은 주제하는 아가 없는 무아라. 인과의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거기에 내 마음대로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할 수 있는 자아는 없는 거죠. 그런 자아가 없는 아. 그걸 무아의 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손님 무아의 자아가 또 이렇게 합니다. 주인 없음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나라는 손님도 고정된 주체가 없음을 자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없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인식하는 나도 알고 보면 대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주인 하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나락하는 것도
고정된 주체가 없다 하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불만 쪽에서 무아의 아로 갔다가 주인 무아죠. 손님 무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자극하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손님 없음을 아는 마음 상태도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손님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머뭅니다. 손님 없으면 곧 손님 무아입니다. 손님이란 이름만 존재합니다. 이름만 존재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자, 이름만 딱 남는다. 남는 게 딱 있어요. 이때 손님 자하고 존재하지 않은 주체가 없음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체가 없는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도 마음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야 이 마음만이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을 자극한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유식을 얘기하죠. 유식, 무아를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자기는 없다. 유식 무아예요. 그러면서 이 유식 무아가 자기 오직 마음뿐이라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움직이는 행동의 불만족에서 이렇게 이제 단계 이 마음이 변해가는 그런 수행 경계가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손님 입장에 봐가지고 주인도 보니까 변하니까 주인 무하고 내 마음도 변하니까 손님 무하고 결국 거기 남는 거는 오직 마음만 남아있다 하는 자각이 오면은 자기 마음을 자극하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성의 마음에 집중하고 머물러 깨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행다는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항상 손님 무아 무자성의 마음에 집중하여 거울같이 비추고 깨있도록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자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유한 자성이 없는 마음에 집중해서 항상 깨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식이 깨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깨있다. 예를 들어서 이 깨있다 하는 건 어떤가 하면은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또는 내 눈을 감고 있는데 눈꺼풀을 감기는 눈이 떠 있는 상태. 눈이 떠 있는 상태는 깨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의식이 깨있다. 눈을 감아도 눈이 떠 있는 상태에 돼 있다.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집에 갔는데도 계속 그 유지가 된다. 이러면 그 깨있는 게 확실해요. 그럼 그 깨있으면 뭘 얘기하는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 바깥 경계에 변해가고 막 이러는데 보는 마음은 늘 깨있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공을 벗어나 버린 거니까. 이런 상태가 와야 돼요. 근데 이건 깨달음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깨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데 금강산매경론에서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건 깨달음인데 우리가 이제 오메이르를 얘기하잖아요. 24시간 깨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우리가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태고 보호선사의 어록에도 보면은 오메이르가 될 때 깨달음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이 24시간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성가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이제 남림에 보면은 남림. 그래 저기 청정스님 번역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거기에 이제 남림 번역하셨잖아요. 그 책에도 딱 보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타난 현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의식이 낮과 밤이 없이 늘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느 책에도 봐도 내가 밀교의 수행 경계에서도 똑같이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행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를 하는데 24시간 의식이 깨있을 때 깨달음 곧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훈련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식이 현재 이 순간 늘 깨있어야 됩니다. 세월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깨있는 마음은 각으로도 안 가고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으면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근데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불만족스러운 주인무와 손님무와 이런 쪽 쭉 가다 보면 현재 자기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 현재 이 순간을 늘 깨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와의 다른 이름이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자성이라는 말로 전부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행하는 순간 정말 알아처럼 항상 손님무와 무자성의 마음에 집중하여 그걸 같이 비추어 깨있도록 합니다. 무자성의 마음에 집중하는. 무자성의 마음이 뭐냐면은 깨있는 마음이에요. 깨있는 마음을 집중했을 때 마음이 이제 깨있게 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무자성 마음이 바로 깨있는 거죠. 그래, 마음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있는 것. 그 현재 순간이라는 말을 써 보통 지금 이 순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성가에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리 이런 말을 쓰죠. 마음자리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아의 아에 머물러야 된다. 이때 무아의 아에 이야기할 때 무아라고 하는 거는 독립도 돼 있고 또 주재하는 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수행이에요. 손님은 무분별의 거울 같은 상태에서 차를 내는 주인도 자신을 비춘 그 거울과 같이 분별이 없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주인과 지금 여기 차방의 분위기 등이 한 공간을 이루고 일체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일체감 속에서 너와 내가 분리되고 고정되고 독립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무아의 아에 머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한 공간이란 말을 얘기를 하죠.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손님무와 주인무와 무자성이라든지 무아의 아 여기에 머무는 바탕이 한 공간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한 공간을 이루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 공간을 이룬다 이러면은 첫 번째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잡생각 있잖아요. 잡생각. 잡생각이 아니라 잡생각이 안 된다. 희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해집니다. 마음이 이제 약간 가라앉듯이 차분해집니다. 얘기하죠. 세 번째는 고요함이 옵니다.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주변이 고요하다 하는 거는 내가 분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고요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전번에 연습을 했잖아요. 제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인을 볼 때 바로 자기 영역 안에 주인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손님이고 여러분 주인이라면 제가 손님 입장에서 주인도 내 의식한 영역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항공할 이루음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거 전체를
어디, 여기 이제, 깨 있음, 이렇게. 뭐가? 의식이. 의식이 깨 있는 거죠.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거는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이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명상이에요. 그럼 의식이 깨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깨 있으면 내용이 뭐냐,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인 무아. 손님, 네, 손님 무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무자승. 두 번째, 오직 마음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무아의 아. 깨 있다 하는 게, 요 깨 있는 속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내가 깨 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주인 존재하지 않고, 따로 손님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재하는 자, 자아가 없는 무아의뿐만 아니라 자체 성품이 없는 무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아가 지금 다 이 깨 있음에서 다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죠. 이 깨 있다. 그래서 깨 있다 하는 게 명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명상에서 뭘 얘기하는 건 단지 이런 경계에 막 주인 무아, 손님 무아, 무자성 말은 좋다 이게야. 그렇지만 이걸 실현시키는 게 뭔가 내 의식을 깨있게 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공간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명상에 이런 방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은 거창하게 무아를 얘기하고 막 하더라도 무자성을 얘기하고 이러더라도 그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 명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여기서 한 공간을 이룬다는 이 자체에서 출발하고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의식 확장이죠. 의식을 확장시키는 의식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의식 확장하는 연습을 했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공간을 이루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느냐. 오랫동안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오거든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우울증 걸리는 사람 오거나 그 다음 뭐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확장시켜 주기만 해도 우울증이 줄어든다는 거. 분노가 훨씬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공간을 이룬다. 의식 확장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극긴 명상에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차 명상에는 여기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스일미 차 명상에서만 이 얘기를 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단한 경지에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을 꾸준히 내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 다음에 저런 일들은 다 이루어져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극기 명상에서 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한번 명상을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상카라를 멈추는 방법. 상카를 해체시키는 게 니파사나인데 상카를 해체시키는 건 뭐냐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거죠. 변하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는 거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하다 하고 알면은
상카라가 해체돼 버려요. 그런데 대상을 애착할 만하다고 생각될 때는 상카라가 작정해서 그걸 딱 붙들고 안 놓는 거죠. 근데 업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대상의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해 놔놓고 거기에서 줄기차게 주시하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까르면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의 다른 이름이 뭔가 뭐 상카라입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멈추는 연습을 자주 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알면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이 무상하게 변한다든지 만족스러운 게 없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무하다든지 이렇게 알아버리면 염치경에서 얘기했던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 또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한 공간을 이루는 방법인데 한 공간을 이루기 전에 그냥 멈추는 방법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한 공간을 이루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앞을 보면서 여기 촛불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이 있죠. 사물을 보면서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저 바깥에 기울기로만 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차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듣거나 이 사물을 볼 때 오는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몸에 있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고 있는데 막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이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재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감정을 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불난집에 기름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멈추느냐. 볼 때 보려고 하는 것, 들을 때 들으려고 하는 것, 느낌 있을 때 느끼려고 하는 것, 생각은 감정이 올라올 때 알려고 하는 것, 뭐 하려고 하는 것, 요걸 스위치를 끄든지 멈춰야 돼요. 그러면 그럼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아니, 그냥 보라. 그냥. 의미 부여하거나, 감정,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보라.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보는 거죠. 소리 들리더라 무심하게 듣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느낌 있더라도, 느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냥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이 스위치를 끄듯이 탁 멈춰요. 이건 이제 훈련을. 이게 반복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힘이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있는 걸 좀 높여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절대로 감지 마시고. 자,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지 말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내버려 두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감정과 생각 올라들어 내버려 둡니다. 단지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고, 알려고 하는 의도를 멈춥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30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은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좀 능동적으로 이제 해보죠. 참 명상에서 하듯이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저까지 의식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불상이 있죠. 여기까지 의식을 확 넓혀야 돼요. 그러면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촛불에 둬도 되고요. 여기도 둬도 되고 부처님 손바닥에 둘 수도 있고 의식을 거기 딱 안 그러면 요 정수리 요 불상의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의식을 딱 두고 의식이 쫙 펼쳐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면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감정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위치를 끄덕 탁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의식 공간을 자, 넓혀 보겠습니다. 이거 부친 정수리도 의식을 여기 딱 두십시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종을 치는 거는 명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야 돼. 척추는 곧게 세우고요. 자, 불상의 정수리 부처님 정수리에 의식을 둡니다. 의식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의식 집중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집중하면 안 돼. 그건 의식을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두고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고 알려고 하지 말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소리 들리면 그냥 듣고 느낌 있으면 그냥 느끼고 그 다음에 감정 생각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위치를 끄덕 탁 멈춥니다. 네. 자, 이랬을 때 자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가 점검 첫 번째,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생각에는 감정, 잡생각 안 일어나는 살펴. 두 번째, 마음이 차분히 깔았는지 차분해진. 세 번째, 주의가 아주 고요해지는지. 네 번째, 시야가 확 넓어지는지. 이걸 이제 저 네 개를 이제 살펴봐요. 지금 자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라도 그 안에 된다 이러면 의식이 깨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 공간을 넓히면서 의식이 깨 있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러면 의식이 깨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은 과거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힘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눈을 뜨나 감으나 도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가 나타납니다. 눈꺼풀은 늘 감겨도 늘 눈이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참 명상에서는 우리 두 번째 한 방법 주인을 내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 의식 영역을 안에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행달을 쭉 하면서 접대하는 여러 가지를 그냥 쭉 지켜보는 거예요. 한 공간을 이룬 상태로. 그럼 잡생각이 안 일어나. 전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해에 한번 초대를 받아 갔는데 차 한 잔을 마시는데 한 20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작정 가서 앉아서 차
너를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 20여 분 정도 앉아 있는다? 이럴 때 명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명상을 안 하면 그 사이는 어떻게 뭔가 잡생각 감정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잡생각으로 무장이 돼 있다. 이러면 차 한 잔 마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인이 하고 의식 한 공간을 이루고 주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그냥 한 공간 속에 지켜보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잡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게요. 그런 상태로 계속 깨있는 의식 상태에 계속 유지를 한다면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제대로 의미를 찾게 되죠. 좋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275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 이제 주인과 손님 다 함께 하는, 주인과 손님은 서로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되게 손님 입장에서 주인 한 공간이 되거나 주인 입장에서 손님 한 공간을 이루는데 이제는 서로가 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다듬고 거울이 기본적으로 무분별임을 생각합니다. 거울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인식하는 게 거울이에요. 요런데 오해하면 안 돼. 거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게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손님을 비추고 손님은 주인을 비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추는 거울의 한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하고 실제 상대의 모습을 한 공간을 이룬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루면은 거기에는 내락하는 게 없고 너락하는 게 없어요. 주인이 없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거나 잡생각이 올라오면 거울같이 무분별의 마음 상태임을 자극하고 거울같이 비추는 자세를 취하여 사물 보듯이 비춥니다. 그리하여 즉각 분리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알아차리고 타파합니다. 이거 비춘다 하는 것은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종을 지고 주인과 손님 다 함께 서로 한 공간에 되게 하여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기억하여 머뭅니다.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 한 공간은 마음의 영역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떤 질문을 받는가 하면은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저는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뭔가 하면 대상과 이 하나가 된다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 있고 주변의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있고 그 다음 우주와 한 공간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선정을 얻는 데는 상당히 좋아요. 그는 지혜는 개발이 안 돼요. 그냥 한 공간을 이루는 것 자체가 지혜와 삼매를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와 하나 된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연기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이라는 뜻인데 관계성 속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왜 하나가 되려고 하죠? 하나가 되니 깨달음이다 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는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그냥 하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감정이 이입돼서 하나 된다 이러는데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나쁜 것하고도 감정이입이 돼요. 그러면 괴로워요. 이 감정이입은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가기 딱 맞아요. 그리고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이 한 공간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도 정신병으로 가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명상은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상과 하나가 되면서 마음을 쉬는 방법. 요거는 대상과 하나 되는 거는 뭘 얘기하는? 삼매를 얻는 방법. 선정을 얻는 방법은 대상과 하나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자비심을 얘기합니다. 이 자비관에서 이 방법을 쓰죠.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대상이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 될까요? 주관도 같이 사라져요. 주객이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주객이 하나 되는 것은 선정을 얻는 방법이고, 주객이 없는 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빠사나 수행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각현각선사의 영가집에도 보면은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이 사라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상조상차를 얘기해요. 상조상차는 성철 스님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의록에 벌써 나옵니다.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지면은 이거는 상차가 되면서 서로 비추는 게 되면 상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상조 상차는 한 묶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빠사나 수행은 대상이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대상이 사라지면은 주관도 사라지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선정은 주객계를 합일시키면 선정이 일어나요. 선정이 일어나는데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 그렇지만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으로 보지 지혜로 보지 않는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상대로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니 이기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 마음을 휴식하는 방법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을 바꾼 건 한 공간을 이루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이 함의하는 것이 훨씬 뜻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공간 속에서 시간적으로 흐르는 무상과 상호 오존하는 연기의 이치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이란 말을 신조어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종을 치고 주인과 손님 다 함께 서로 한 공간이 되게 하여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기억하여 먹는다. 이때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무아를 얘기해. 한 공간을 이래서 너 나가 한 공간이니까 주인이 없고 손님이 없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공간은 자기 마음이면서 바로 무아를 얘기합니다. 주인, 손님 다 함께 무아를 얘기하는 게 한 공간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이건 어떻게 하는가? 자, 미리 한번 다시 전번 시간 연습했는데 한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 손끝에 의식을 둡니다. 손끝에 의식 두면 손끝이 좀 시원할 거예요. 손끝에 감각 있죠? 감각에다가 초점 맞추세요. 자,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감각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자,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에 요 뒤쪽에 딱 이렇게 하면
뒤쪽에 벌써 손가락 끝에 움직이 되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으니까. 자, 마음이 뒤쪽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음이 앞에 요 손끝에 있다는 거지. 그 뒤로 이렇게 가면서 움직이면서 뒤로 가보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움직이면 뒤로 가면 마음이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한 바퀴 쭉 돌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안으로는 앞은 안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눈이 딱 생기면 동서남북 팔방의 아래위까지 마음이 동시에 같이 비춘다는 걸 알게 돼요. 이해하자. 신기한 걸 경험. 마음에 눈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주변이 다 보이거든요. 저쪽에 동대 캠퍼스까지 다 보여요. 저 멀리는 강안문에다가 저쪽에 되고 서울역까지. 그럼 이게 왜 가능해지느냐 하면은 그냥 이 사물보다 똑같아요. 그냥 보이는 거는 전부 기억입니다. 영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본 사물은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마음이 저장되는 게. 이것이 이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의식은 확 넓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인도 달람살라에서 1년 살았거든요. 2002년도에가 2003년도까지 보여요, 그냥. 1년 살아서 그 골목골목 달라이라마 스님 왕궁 집무실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15년 전에는 저기 맨하탄에 갔거든요. 거리를 할부했거든요. 그게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 이전에 20여 년 전에는 저게 그 대만 불광산사 있잖아요. 그거 다 보여요. 왜? 저는 희한하게도 늘 수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 본 거를 잘 잊어버리지 않고 딱 보면 그냥 사물 보듯이 쫙 다 보입니다. 이거는 관상법에서 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게 동대는 늘 자주 갔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냥 건물이고 뭐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억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한 카트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물같이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 보여요. 그건 의식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공부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논서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이리 뒤로 가듯이 손이 뒤로 가면 손끝에 의식을 두면 의식이 뒤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의식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등 호공계, 호공의 세계가 두루하다는 거죠. 두루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전체를 보는 힘은 약하고 이런 부분을 보는 건 아주 잘 봐요. 그러다 보니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싸움하면 말꼬리 잡는 건 잘하지만 왜 그렇게 됐나는 전체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듯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은 마음의 공간이 조금만 넓어져도 벌써 여러분들 이 마음 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인과 손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주인이고 제가 여러분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의식의 영역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주인과 손님의 의식 영역을 한목에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방법을 알려줄게요. 의식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발가락에다 두고요. 발가락에다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부처님 상호 여기다가 두십시오. 그러면 내 발가락에부터 해가지고 부처님 정수리까지 한 공간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가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말하는. 근데 의도적으로 확장시키고 익숙해지면은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의도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확장이 됩니다. 이 방법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깨 힘을 빼야만 전체 몸에 힘이 빠져요. 자, 척추는 곧게 씌워줍니다. 이걸 숨을 쉬면서 어깨 힘을 안 빼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요. 동시에, 자, 정수리 두시. 저는 시계에다가 의식을 두고 발가락에도 둡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한 공간을 이루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때 다시 이제 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분별이 일어났는지, 분별 한 번만 일어났는지, 잡생각이 한 번만 일어났는지, 두 번 일어났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해졌는지, 주변이 고요해졌는지, 시야가 넓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쫙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딱 내가 된다 이러면은, 의식이 깨있다. 이래. 이건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비교하면 되느냐 하면은, 멍 때리기 하고, 멍 때리기는 아무 생각도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멍한 상태를 가지는 건 깨있는 게 아니에요. 잡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깨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삼매를 얻거나 지혜를 얻는 데는 안 돼요. 그럼 멍한 상태를 늘 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사리 분별을 못해요. 사리 분별을 똑부러지게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멍한 상태는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의식이 깨있는 것은 의식이 확장되어 있고, 의식이 깨있는 것은 언제든지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깨있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네. 경하는 부분은, 거울이요, 빛같이 비추나니, 하나를 보아 일체의 모든 것 보고 알게 한다니. 자, 이게 비춘다 하는 거, 우리 사물 보는 거지, 비춘다고 하는 거,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 거울이죠. 근데 하나를 보아서 일체의 모든 것 보고 알게 한다. 자, 일체의 모든 것이 공통되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게 공통되는 것은 변한다는 무상이 있어요. 상호 오존한다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내재한 실체가 없다 하는 것도 모든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하나를 보면 일체 모든 걸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상호 오존을 보면 일체 모든 것, 자기부터 온 우주가 상호 오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부재다. 현상 속에 어떤 실체도 부재하다. 그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일체 모든 보고 알게 되는데, 이 거울이 하는 역할이에요. 처음에는 육안으로 발전했다가 이제 마음 거울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늘을 꿰뚫어 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육안에서 심안으로, 심안이 뭔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식의 한 공간을 이루는 것은 심안을 이제 여는 계기가 돼요. 얘기했던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는. 마음의 눈이 생기면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변화, 상호 의존, 내재한 실체가 없는 공,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대상에 따르는 거울 그런 것 없어. 눈기 어디에도 없으나 비추되 분별하지 않아. 무분별이여 마음의 본성이라. 대상을 따르는 그런 거울은 없어요. 대상을 따르진 않아요. 왜? 마음 거울은 눈도 없고 귀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도 분별이 없어요. 햇빛이 사방을 쭉 비추되 분별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쭉 인식을 하지만은 분별이 없는 인식이 있어요.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분별이 없는 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무분별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단계에서 했어요. 자, 이 한 단계, 손님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예. 있으면 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공으로 느끼고 어떤 애착이나 이런 거를 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모든 일들이 사물들이 이렇게 시시해 보이거든요. 시시해 보이면은 과연 거기에서 그냥 아니 이게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고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주변의 사물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그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 그리고 애착이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뭐라는 무사도인이거든요. 일 없는 도인이거든요. 그분은 애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잖아. 일을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이게 놔야 될 시점에 있으면 턱 놔버리고 안 해버려요. 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를 이야기하고 막 찝찝거리고 막 음해를 하고 이래가 이거는 이제 인연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 떡 놔버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얘기하자. 근데 세상이 시시하고 이런 건 맞는 얘기. 그리고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떤 의욕이 안 생길까? 물 들어있는 의욕은 절대로 안 생기. 물 들어있는 의욕은 어떤 것이냐면요. 물 들었다. 탐욕과 성냄이 물 들어있는 의욕은 누가 뇌물수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상대는 무자비하게 압박을 가하고 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는 의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다 해요. 의욕은 의욕이 있는 행동을 바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시시하게 없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의욕이 생기느냐? 청정한 의욕이 생겨요. 청정한 의욕. 저는 참 힘들어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런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죠. 내가 뭘 하고 일을 하고 이러더라도 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생계를 팽개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면서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애착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쌓이질 않아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잘 맞게 잘 하더라도 너를 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사물들이 옛날과 달리 보이는 거죠. 양극단으로 보이는 게 유무에 근거한 그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자면은 그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계가 굉장하게 뭔가 하면은 안락한 세계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안락국이 정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술하는 분들도 그런 수행자의 기운을 하고 비슷해.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집이 없고 자기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할 때 전혀 그런 애착이 없지. 그런 사람은 목이 확 터져 있거나 이 붓의 놀림이란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사람 얘기하자면 그런 비슷하다고 봐야 돼. 시시하게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세속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재미가 없어. 저는 송강도 살 때도 그냥 내 방 안에 그냥 밖에 나가 있다. 아무 재미가 없어. 세속에 아무 재미가 없어. 얘가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오늘 세상 사람 이런데 왜 사는지 처음에는 전 이해도 재미없는 이 세계 왜 사느냐 이게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하자면 진짜 재미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잖아요. 이런 건 재밌어요. 수행 지도하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일이 다 재미가 없어요. 피곤해. 쓰잘데없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높은 경계에 이르게 되면 좋다 싫다는 마음은 없어요.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금강경 5가의 한무스님 말씀대로 하면 딱 이렇게 수행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머리에 가릴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땅에는 손고 꽂을 만한 땅땡이 하나 없다. 그러면 사람들 풀이주고 가지고 살아야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힘은 항우장사와 같다. 무슨 일은 다 하는 거야, 항우장사.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얘기해. 성인은 가장 낮은 자리가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성인이다.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에게 욕을 안 얻어먹어요. 왜? 너 난 덤벼들어 하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속으로는 욕을 하는지 겉으로는 전혀 그 표시를 못해. 다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권력 가진 사람은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남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성인은 얼마든지 욕 얻어먹어요. 말하자면. 그게 그렇다고 얘기해. 한무독통선사가 하는 얘기. 건강의 5가에 나오는 얘기.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세속의 그 의욕을 가지지 말고, 이제 출세간 의욕, 청정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삶을 바꾸자는 거죠. 자, 그러면 휴식 취해야 되겠네요.